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말의 시작은 상쾌하기만 한데요. 어제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드린 바 최근 나오는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의 속도를 하루에 한 개의 영상으로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전 7시 15분과 오후 17시 15분 총 2편의 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빠른 소식과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시작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는 41,200달러까지 상승을 한 후 현재 다시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현재 한 자산운용사의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인내심을 잃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모스코프스키 캐피탈의 CEO 렉스 모스코프스키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인내심을 잃은 것 같다. 지난달 그들의 수익이 줄어들었다. 장기 보유자의 손익지표가 단순 이치가 아닌 매도를 의미하고 있다면 투자 자정 일부는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저 또한 장기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이 CEO의 이야기를 크게는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5월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은 사실이나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오히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인 퍼포즈 ETF에서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가격 급락에도 매도를 한 비율은 미미하며 계속해서 보유 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고래들과 기관 투자자들 또한 이게 웬 떡이냐 싶어 4주 동안 총 9만 개의 비트코인의 매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마음처럼 쉽게 올라가지 않는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가치와 펀더멘탈이 낮아지며 장기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답답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월가 등 전통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이죠. 2020년 12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의 경우는 2021년 암호화폐 지수를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 실제로 출시가 되었었죠. 이때 당시 인디시즈의 글로벌 총괄인 피터 로프만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시해왔다. 우리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해 신뢰할 수 있으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기준 지수를 낼 때가 됐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S&P 다우존스에서 암호화폐 지수를 내놓는다는 것만 해도 월가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신뢰하며 수많은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소식이었는데 오늘은 이에 못지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요 금융지수가 암호화폐 지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금융지수인 MSCI는 암호화폐 지수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덱스 프로바이더인 MSCI의 경우는 암호화폐 지수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수의 내용이나 산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향후 게시한다고 하는데 MSCI의 경우는 미국 뉴욕시에 본거지를 둔 뉴욕 증권거래소의 금융서비스 상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지수 출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소식이며 이 지수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가 등 전통시장에 있는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업계로의 진출 촉진의 매개체가 되기에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대출받지 마시며 매월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의 일정 부분을 적금이다 생각을 하며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의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이정표가 하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 획득 소식이었는데, 이는 화폐 역사에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죠. 이러한 소식이 나온 뒤 많은 국가에게 영향을 주며 남미를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화가 빠른 엄청난 속도로 퍼져 나갔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한국과 또한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나라에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의 의원은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7월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법으로 촉발된 인근 국가에서도 이제 추종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미의 파라과이 공화국의 카를리토스 레할라 의원의 경우는 SNS를 통해 파라과이에서는 7월 비트코인에 관한 법률이 입법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에는 해외 비트코인의 마이닝 업체 및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파라과이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 또한 총 4종목의 암호화폐를 통하여 이제 결제에 대응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젊은 층은 기업가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적 지원이 있으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결정하려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브라질을 비롯한 6개의 중남미 국가들에서의 비트코인의 채택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6개의 국가의 경우는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탄자니아까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이러한 움직임에 반하는 의견들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음에도 엘살바도르의 송금 업체의 경우는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송금 비중을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인 IMF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이 거시경제와 매우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을 추진하는 속도는 가파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비트코인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현재 글로벌적인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의 여파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 중남미 등 제3세계의 국가들에게는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 속 더 이상은 자국 내 힘으로 이를 풀어낼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글로벌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어찌 보면 단 하나의 탈출구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 또한 모르지는 않겠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게 되면 안 그래도 중국 또한 탈달러화를 위해서 CBDC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사장시키거나,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대다수를 미국이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요. 현재 전자의 경우는 불가능하죠.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어낸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미국 또한 아는 눈치죠. 그렇게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본인들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움직임이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제 전쟁 속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경우는 또 다른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우는 미국의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CBDC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죠. 얼마 전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담는 월렛의 경우 핸드폰 번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는데, 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ATM으로 현금 또한 뽑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소재의 ATM기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입출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7일 금융계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소재 일부 은행의 현금 자동 인출기에 디지털 위안화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상은행의 경우는 베이징 소재 3,000대 이상의 ATM에 디지털 위안화의 입출금 기능을 도입했으며, 농업은행은 쇼핑거리인 왕푸징 인근에 위치한 10여 대 ATM에 해당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ATM에서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를 선택한 후 휴대폰 번호와 인증코드만 입력하면 디지털 위안화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중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CBDC의 발전 속도는 중국이 가장 빠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현재 이뿐 아니라 일부 음료수 자판기 또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준비뿐 아니라 인프라의 확장 또한 거의 마무리된 듯 보이죠.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자국 내뿐 아니라 향후 미국 달러와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가 우선은 자국 내 소액 현금 결제를 대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장을 하며 외부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모습입니다. 인민은행의 부행장이 한 포럼에서 적어도 당장은 주로 국내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달러화나 다른 국가 통화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다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법정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현재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균열을 내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제 직속 싱크탱크 기관인 사회과학원의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의 출현을 계기로 국제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와의 주도적 지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의 동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관국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이 국제결제 청산 시스템 통제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내린 제재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중국의 야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 또한 절대로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과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의 관리부서로 채택이 된 이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근법으로 인해 9월 거래소의 계좌 문제로 많은 거래소들에서 연일 코인들의 상장 폐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핫빛코리아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재무실사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빛코리아 거래소 2021년 상반기 재무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핫빛코리아의 경우는 고객 예탁금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재무실사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는 회원들의 예치 자산인 원화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실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실사는 이촌 회계법인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회원들의 예치 자산 중 원화는 103.1%, 디지털 자산은 100.3%로 회원의 계정 및 계좌의 원화, 디지털 자산 보유분보다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사 기준일 2021년 6월 15일 디지털 자산의 경우는 95종의 디지털 자산이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분리 보관하여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핫빛코리아 관계자의 경우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ISMS 인증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조율 및 금감원 실사가 진행 중이다 언급을 또한 했다고 하는데 현재 금감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거래소의 가장 최우선 과제의 경우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이제 신뢰도를 은행 쪽에 주는 것일 겁니다. 이에 은행연합회장이 추가적인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은행들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장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이 무겁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인 김광수 회장의 경우는 특별정책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에 당국에 또한 건의를 했고 논의를 더욱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 밝혔다고 합니다. 김 회장의 경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험 평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결과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 언급을 하면서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거래하는 암호화폐 취급자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난 2018년과는 전혀 다른 기조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암호화폐 시장을 그저 없애기 위해 움직였다면 지금은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씩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통은 또한 무조건 있을 겁니다.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어차피 맞이했어야 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을 대한민국 제도권으로 들이는데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이 지속되는 상황 속 리플사의 경우는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 새로운 XRP의 활용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를 직접 사용하는 핵심 리플사의 솔루션인 ODL의 사용처가 증가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와 베트남 사이에 새로운 리플렛 기반 ODL 통로가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장 기업 링스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의 경우는 자회사 다이렉트 에이전트 5가 현지 결제 업체 핀펜과 통합한 뒤 베트남으로 직접 송금 통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핀펜의 경우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송금 회사일 뿐 아니라 리플사의 파트너십 기업인데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리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한 베트남 최초의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리플사의 ODL 솔루션의 기술적인 관점 비판하는 사람들과 투자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왜 XRP가 지속적으로 소각이 되며 큰 대형 호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은 지하실을 뚫고 멘틀까지 뚫으려 하느냐는 것인데 참 이 부분은 이제 같은 XRP 투자자 입장 좀 답답한 것이 사실이죠. 이러니 항상 리또 속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너도 한번 같이 불러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XRP의 경우는 일단 미 SEC와의 소송 문제가 먼저 끝이 나야겠죠.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되어 그동안 쌓아왔던 호재들을 한 번에 폭발시킬 리플 XRP의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17% 하락한 4,20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4.46% 하락한 258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31원대, 7위의 게르게 리플 XRP의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 2.89% 하락한 93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45.3%, 이더리움은 17.2%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되니까 말이 꼬이네요. 네, 오늘 토요일 시작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나오는 소식 종합해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